자, 저희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교수님 얘기하셨던 그 레전드 영상 2018년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직후에 그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자 저희 이제 피디님 다다음 거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다다음 거 보여주시면은 자 그때 당시 영상의 댓글 반응이 이렇습니다. 권력 잡으면 국가원수 모독죄로 무차별 학살할 각인데 이런 영상은 대국민이 봐야 된다. 국민이 말하면 저렇게 대응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심지어 방송인데도 저 정도다. 그러면서 MBC의 얘기도 있어요. MBC 대단하다. 이런 취급을 받고도 빨아준다는 말이냐. MBC 이거는 언론 탄압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지 궁금하네. 이런 반응이 있는데 이때가 이제 그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직후입니다. 네, 직후. 패배한 게 아니에요. 네. 승리한 직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논란이 됐던 게 자기가 분명히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앵커가 물어봐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네. 거냐. 네. 그랬더니 이재명의 반응이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영상 보시죠. 아까 말씀 중에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뜻에서 하신 얘기입니까? 어떤 책임이요?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그런 이렇게 말씀-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 한 일 없는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이라는 네. 가정에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 봐요. 아니요, 여기서 스튜디오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야, 이 정도면 거의 방송 사고 아닙니까? 특히 더구나 네. JTBC 참 이러고도 JTBC는 이재명을 빨아주고. 그러니까 네. 거기다 뭐 네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오. 질문을 기자한테 한다는 거는 정말 싸우자는 거고. 그렇죠. 근데 기자가 당황했어요, 사실.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는 뭔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네. 앉아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네가 그 얘기해서 그 얘기 물어봤는데 네.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게 습관적으로 이재명이가 구라를 치는 거예요. 그렇죠.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숨 쉬는 것 빼고 다 구라인데 일부는 숨 쉬는 것까지도 구라라는 그런 설도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아니, 그렇습니다. 나 그리고 웃긴 게 네. 그 MBC 기자 같은 애들은 그러니까 좌파 기자들은요 대통령 앞에서 막 큰 소리 치면서 뭐가 무례합니까 뭐 이런 소리 하잖아. 그렇죠. 저런 말 듣고도 와 가만히 있네. 가만히 있어요. 정말 대단하네. 만약에 대통령이 강약 저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뭐 난리 났겠죠. 지금. 강약 약강이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그렇죠. 그런 거죠. 강약 약강. 이게 좌파의 특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렇게 생방송을 하면서도 뻔뻔하게 구라를 치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걸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럼요. 아까 전에 분명히 이재명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책임질 일이 있다면이라는 가정으로 답변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 영상 바로 보시죠. 저는 우리 국민들 스스로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만들어낸 저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부여된 역할,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확고하게 책임지도록 이 노력하겠습니다. 책임에 대해서 아니 지가 책임지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 책임이 네. 이제 뭐냐면 그중에 이제 제기된 의혹이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가 해경군 김씨, 김혜경 그렇죠. 그 의혹에 대한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뭐 여배우와의 스캔들에 대한 것도 막 이제 그 선거판을 잘 걷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김부선 씨.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가 뭔가 뭐 좀 해명 뭐 책임져야 될 거 있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고 특히 김혜경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뒤늦게라도 책임져야 돼. 결국 그렇죠. 그렇잖아.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구라를 막 친 거니까. 아니 이게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치니까. 그러니까. 아니, 지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얘기해놓고 방금 얘기해놓고. 방금 얘기해놓고 어떻게 책임질 거냐 물어봤더니만 나는 그런 얘기한 적이 없다 이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러니까요. 정말 그 선거 기간 내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해경 김씨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공격 받을 때마다 음. 그 뭐 왜 같이 고발하자 그랬더니 고발을 같이 안 하겠다. 그 대신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 했어요. 뭘 고발도 안 하고 뭘 책임을 져? 야 이제 대단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재명이가 이제 기분이 상당히 나빴나 봐요. 그래서 전설의 그 짤이 만들어집니다. 끊어버려라고 하는. 전설의 짤. 자, 그 영상 바로 한번 보시죠. 대변인, 이거 하고 더 이상 하지 마. 안 돼. 엉뚱한 질문을 자꾸 해서 안 돼.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다 인터뷰 취소해. 여기까지만 하고 이것도 인터뷰하다 딴 얘기하면 내가 끊어버릴 거야 지금. 아니 내가 끊어버릴 거야. 예의가 없어. 아니 다 어겼어. 싹 다 어겼어. 예의가 없어. 여기까지 나 하겠습니다. 아니, 다 커트해. 아 진짜 뭐 살벌해요. 그러니까 네. 저게 언론 탄압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 되면 무슨 얼어죽을 민주주의야? 지금 현재 민주당 분위기가 딱 일인 독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방송이 나가는 와중에 그렇죠. 그 와중에 사람들 많이 보고 있는 와중에 이런 짓을 했다는 거는 이건 진짜
안 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참고로 저게 지금 패배한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선거 그러니까 이기고 난 뒤에요. 그렇죠. 이기고 난 뒤에도 저렇게 기분이 나빠요. 네. 자기 이제 그 뭔가 치부를 건드렸다는 그러니까. 이유로. 근데 그만하겠다고 계속 그러는데 음. 뒤에 있는 머리숱 없는 아저씨가 막 박수를 치는데 야 아저씨가 그게 박수 칠 일이냐? 나 정말 너 진짜 알데 그 박수를 유도하는 거잖아. 근데 저게 딱 개딸의 모습이죠. 그렇죠, 개딸이죠. 저거는 음. 대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그렇죠, 해야지. 그렇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라고 음. 해야 되는데 음. 그걸 저렇게 압을 하니까 그래서 애들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는 이제 그 2018년도에는 개딸이라고 하는 말이 없었지만 사실상 그 세력은 이미 저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손가락 네. 혁명군이라는 애들이 손가락 혁명군.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상식적인 사람이 보기에는 저 인간이 미쳤나? 저기 그렇죠. 지금 무슨 뭐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생방송인데 네. 어떻게 저렇게 건방지게 예의가 없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지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러면 좀 안 된다. 부대변인도 가가지고 빨리 이거 좀 하시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모자를 파는데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인터뷰를 과거에 검찰 어느 시절에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렇죠. MBC가요 하루에 100번씩 틀어요. 그래서 성재준 TV가 지금 다시 틀습니다. 진짜 이런 거는 저는 음.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 교육적 자료예요, 이거는. 네. 시청각 자료입니다. 그래서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MBC가 그래서 아까 부대변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MBC까지는 하자 이런 네. 얘기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이 MBC까지 합니다. 그래서 근데- MBC에 네. 아니 인터뷰를 사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MBC가 그래도 공영방송인데 이걸 갖다 뭐지 선심 쓰듯이 하는 그렇죠. 것도 되게 웃기다고. 사정 해가지고 MBC가 이제 하는데 그 MBC와의 인터뷰에도 방송 사고가 납니다. 그렇지. 어떤 모습인지 바로 한번 보시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래도 공직자의 삶과 관련해서 대개 상관을 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2,300만이라고 하는 중동의 국민들의 삶을 침대이기 때문에 100만의 시대가 바뀌게 되는 많은 책임감. 하중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말씀도 하셨는데 선거 막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앞으로 도지사가 되시면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안 들리는데요. 네, 열심히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게 이제 MBC와의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서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다가 네. 이제 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튜디오에 있는 거랑 전화 연결했었을 때 그 싱크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한 네. 1, 2초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나운서가 선거 막판에 어려움이 있으셨다라는 얘기를 하니 그 얘기를 사실 듣자마자 바로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나올 얘기가 선거 막판에 어려운 일이 있었다. 김부선 씨에 대한 논란, 뭐 아내에 대한 논란 이런 얘기가 나올까 예상을 하고 갑자기 들리던 소리가 안 들린대요. 근데 원래 네. 이제 그 두 개를 안 하기로 했다는 게 이제 이 사람이 음. 그렇게 끄는 이유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것도 참 웃긴 게 음. 아니 그러면 우리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얘기할 때 뭐 디올 파우치 얘기하면 끊어버리겠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박수 칠래? 진짜 웃긴 거예요. 정말 자기는 무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면서 남한테는 그렇죠. 자기는 그런 거 없어. 난 어. 이 말 하면 나 끊어버릴 거야. 실제로 끊어버려. 와 진짜 MBC 흑역사입니다. 이때 MBC가 여러분 그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MBC가 그 당시만 네네. 해도 이제 뭐 이렇게 뭐 보수 쪽 방송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2018년 6월은요 MBC 완전 민노총 언론들과 장악한 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빨던 곳이야 이미. 그런데도 이따위로 대하는 거야. JTBC는 말할 것도 없고. 빨아주던 MBC랑 JTBC조차도 다 끊어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대통령 되면은 다 끝장이야. 뭐 잘된 좋은 사람 없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진짜. 얘기 나온 것처럼 권력 잡았으면 진짜 국가 원수 모독죄 같은 걸로 네. 여러 사람 진짜 깜방 가고 학살됐을 거예요. 우리 인구가 진짜 많이 줄 거예요. 진짜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민을 가든지 아니면 뭐 진짜 그렇게 되든지 정말 저는 공포 정치라는 게 뭔지를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공보 정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MBC와 이재명의 그 흑역사도 얘기를 해봤고